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1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연초 기대감, 1월 효과 이런 거 거의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흘 연속 거의 증시가 상당히 폭락세를 종목들에서 보여주면서 아마 깊은 한숨과 걱정이 아마 앞선 그런 하루가 또 오늘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그리고 주식 투자자라면 꼭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 오늘은 모든 자산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마저도. 그 이유가 결국 연준에 지난 12월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회의록에서 발표가 되면서 공개가 되면서 아마 이 자산시장 급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더 힘들었던 건 국내 투자자들은 결국 코스피,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낙폭이 심했고, 뭐 게임과 메타버스, NFT, 작년 하반기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의 급락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상당히 더 급락세를 더 보였다는 게 아마 힘들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상을 어제 제가 저녁에 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왔고요. 영상은 안에 컨텐츠는 미리 좀 준비했었습니다. 제목은 똑같아요. 오늘 FOMC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더 급락했지만 사실 연준의 그죠? 페드의 흔히 대차대조표라고 불리는 밸런스 시트, 그죠? 이 얘기는 수없이 저도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연준의 자산 규모도 지금 계속 늘어났다가 요 금리 인상 2년 동안 하다가, 그쵸? 그리고 요때 2018년에 자산 지금 축소하는 밤사이 문제가 됐던 QT, 이게 잠깐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자산이 급격하게 거의 8.7조 달러까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계속 최근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월 FOMC에 대해서 얘기도 하면서 밸런스 시트, 즉 대차대조표 축소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왜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12월 연말까지 좋았다가 이렇게 급락을 했을까요? 연준의 FOMC는 12월에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죠? 12월 중순에 진행을 했고 그 내용이 그냥 공개가 된 것 뿐인데, 그동안 미국 증시는 역시 연말까지 사상 최고 랠리를 또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사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밤사이 급락은 했지만 어제 먼저 또 때려맞은 우리 시장과는 너무 비교되는, 그래서 미국은 고점에서 5% 가까운 조정밖에 안 나왔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코스닥이 이틀 만에 5% 이상이 빠졌고요. 종목들의 눈물 같은 그런 하락은 더 깊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유는 뭐 제가 그냥 추정을 해서 좀 그쵸, 객관적인 어떤 근거 자료들과 함께 추정을 할 뿐이지 이게 정답이 될 수는 물론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채널이고요.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종목도 골라내면서 결국 궁극적인 경제적 자유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채널이니까 한번 오늘 영상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그동안 주구장창 얘기했던 밸런스 시트의 진짜 축소가 오늘 시장의 급락 이유세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어제 준비했었다고 해서 어제 사실 이게 이쪽이요, 코스피예요. 그죠? 이게 언제죠? 이게 1월 5일, 오늘 1월 6일입니다. 어제도 코스피 1.18%, 1.13%, 약 이틀 동안 2.3% 정도 빠졌고요. 그죠? 코스닥은 2%, 요거 오늘도 2.9%, 5%가 넘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1000포인트를 지켜냈지만 오늘 바로 또 1000포인트, 1000스닥이 날아가 버렸고요. 연초 기대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수급상을 보면은 그래도 거래소는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위주로 그죠, 그동안 눌려있던 뭐 철강이나 건설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시클리컬 흔히 말하는 화학업종도 마찬가지고 외국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샀고 기관도 연기금이 샀어요. 근데 양시장 보면은 패드가
대차대조표 축소해서 외국인이 나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에 원달러 환율도 올랐지만 외국인이 샀다는 거예요. 전체 시장은 샀다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많이 외국인이 팔았는데 재작년에도 올해도 계속 팔까에 대한 사실 의문점은 있습니다. 거의 외국인 비중이 사상 최저로 지금 낮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 대비. 그리고 개인은 역시 적극적으로 예탁금이 거의 70조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연초에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5조 넘게 샀어요. 그죠? 그리고 코스닥은 완전히 개인이 어제 오늘 또 1조 가까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이거는 성장주들, 아까 얘기한 기존의 주도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패드의 금리 인상도 빨라지고 대차대조표도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예전에 2년 동안 아까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쵸? 그 이후에 대차대조표 축산과는 다르게 연준의 행보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걸로 성장주도 좀 팔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기관의 물량이 더 셌습니다. 기관의 물량이 더 셌고요. 이 물량을 수급이 워낙 얇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개인의 그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하다고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것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출 규제 그리고 여러 가지 금리 인상 지금 시그널들이 개인이 계속 유동성을 그쵸? 끌어다가 영끌에서 끌어다가 살 수 있는 여력은 작년과 아니라는 겁니다. 자,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채 장기물 금리 연속 급등에 따른 거의 10년물 금리가 1.7%까지 올라왔습니다. 작년 거의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이때도 한번 작년에 1.7 레벨까지 올라갔을 때 성장주들이 다쳤었죠. 그러면서 하이밸류 주식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 12월 매수세 이거 배당 차익거래 들어온 거는데 이것도 선물현물 차익거래 수없이 말씀드려서 뭐 추가적인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1월 매도 진행주입니다. 자, 수급과 미국의 매크로 현상 이 두 가지가 일단 시장 하락의 근본적인 팩트죠. 자, 하이라이트 뉴스 투자의 기본은 인사이트 확대하기. 우리가 시장을 하락하면서도 또 다른 기회를 보기 위해서는 그죠? 뉴스 흐름을 봐야 됩니다. 다 어제 나온 뉴스예요. 오늘 나온 뉴스는 특별히 뭐 갖다 깔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할게요. CES가 지금 폐막을 했는데요. 그죠? 여기서 뭐 현대차도 노봇 방탄소년단의 노래 시연에 맞춰서 군무를 막 보여주고 노봇이 CES에서 상당히 하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사업부가 노봇 관련 사업부 그쵸? 그런 이슈도 작년 연말에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노봇 이게 단순히 어떤 노봇 이런 무슨 산업 자동화 이런 거 노봇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연초에 좀 말씀드린 자율주행과 AI 이걸 같이 묶는 노봇과 어떤 게 더 포괄적으로 들어갈지 사실 AI 안에 자율주행과 노봇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AI를 큰 그림에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장 규모 뭐 모로드로 인텔리전스에서 추정을 한 건데 거의 3배 가까운 그쵸? 3배 가까운 20년부터 지금 2022죠? 22 이때부터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3배 가까운 성장을 보일 거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노봇 그리고 CES에서 NFT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CES에서 NFT를 조명한다는 사실이요 일시적인 어떤 테마가 아니라 세계 산업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메타버스 미래 함께 개척 퀄컴이요 그쵸?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AR 칩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도 단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애플 글라스도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이폰처럼 혁신적인 또 애플의 새로운 제품이 하드웨어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완화 전망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고 여러 가지 현황으로 봤을 때 피크아웃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쵸?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기술주 최근에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급락했고 미국도 다우 산업지수가 상당히 시클리컬이 포진된 경기 민감주들 실적이 받쳐주는 경기 민감주들 아니면 리오프닝으로 되는 그런 경기 민감주들이 사실 노테이션이 돌고는 있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거의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시총
3조 달러를 얼마 전에 넘어갔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영향 안 받는다. 이게 뭐예요? 제프리 건들락이라고 채권왕인데 계속해서 혁신할 수 있고 주가가 높다고 생각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내놨다. 그게 이번에 글라스, 그죠? 애플 글라스 그리고 애플카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위기 위에 세상을 바꾼 게 결국 아이폰에서 났고 구조적 혁신과 세상을 바꾸는 기술 이런 걸로 결국 시장을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메타버스의 증강현실 그리고 NFT 그리고 이 AI 이런 것들은 올해 분명히 지금 시작은 매우 연초부터 어렵지만 계속 스터디해서 넘어갈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좀 전에 뉴스부터 중간에 잠깐 살피고 갔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연준의 대체 대수 축소 논의 FOMC에서 나온 회의록을 보면은 그쵸? 이미 논의 시작했다 해도 사실 12월 때 제가 12월 FOMC 내용을 영상에서 언급할 때도 얘기했었던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밤에 오늘 새벽에 나왔던 내용은 금리 인상 그죠? 지금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그게 3월에 종료될 거고 이걸 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근데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 그죠? 시계열이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예전에 아까 제가 요 차트 여기가 금융위기 이후에 QE1, QE2, QE3 이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다가 이때가 아마 금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제로금리가 2016년인가요? 여기까지 갔을 거예요. 그랬다가 요 구간 그죠? 2015년 말에 테이퍼링 이슈가 나왔고 이때 금리 인상을 했죠. 금리 인상을 했고 이거 한 금리 인상 2년 동안 할 동안 하고 나서 그때부터 QT가 나오면서 요 자산 매입이 그죠? 재매입을 안 하면서 돌아오는 채권들을 재매입을 연준이 안 해주면서 자산 매각 QT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줄어든 겁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 그죠? 재매입을 안 해서 줄어든 거죠. 그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늘어난 뭐 국채랑 MBS를 매입을 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결국 병목 현상은 차츰 해결되는 분위기 그쵸? 아까 뉴욕 연은에서도 얘기했고요. 코로나 오미크론 큰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해 여름이면은 코로나를 완전히 엔데믹으로 선언하지 않을까. 왜? 치료제도 나왔잖아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FDA 승인 긴급 받았고 지금 확진자는 전 세계적으로 다시 늘어나지만 그냥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 거에 따른 큰 어떤 사망률이 치명률이 높지 않은 변이 쪽 그리고 치료제가 나왔다는 건 결국 코로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야 일상생활을 같이 하는 풍토병 이런 걸로 가겠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결국 뭐 그냥 얘기 드리지만 예측하기로는 2022년 여름쯤이면 코로나가 그쵸? 종식될 것이다. 종식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죠. 그쵸? 지금 위드 코로나 하겠다고 한 세계 나라들이 아직은 좀 늦춰지고 있지만 결국 백신에 이은 치료제가 그렇게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나왔고 밤사이 하루 전날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FOMC의 회의록이 그리고 하이밸류 주식들의 차익 실현을 만들면서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고 우리나라는 코스닥이 더 조정을 받았다. 근데 거기에 메타버스와 NFT 이게 더 조정을 받는 건 우리나라 또 규제 이슈가 최근에 불거지면서 더 급격히 하락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오늘 시장 하락은 이 매크로 이슈가 분명히 영향을 차지한 건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 큰 게 결국 저는 펀더멘탈보다 수급이 항상 지배 위에 논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수급이 지나가면은 다시 펀더멘탈 논리에서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고 또 생각이 드는데 지금같이 과거 몇 년 동안 계속 미국 같은 경우 10년 동안 기술주나 성장주가 좋았던 시기를 보면은 이 PR이나 PBR의 논란에서는 일단은 벗어나야 되고 그냥 그거를 숫자로만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구조적 성장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쪽으로 돈이 움직였다는 거. 그게 수급이죠, 결국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연말에 배당 차익 거래와 개인 대주주 양도세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지금 또 판도가 바뀌고 있는데요. 3조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3조 원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던 금융투자의 물량입니다. 이 금융투자 물량도 선물과 현물 차익 거래, 그죠? 현물. 이게 베이시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계속 했던 얘기를. 이 차익 거래세 물량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의 대규모 모대세가 뭐 대만 증시도 지금 강하고 오늘 베트남 증시도 사상 최고가였죠. 일본은 좀 조정 좀 받았지만 우리가 먼저 맞았고 우리는 더 세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준비해 봤는데 오늘 거는 좀 뺐어요. 어제 이것도 역시 캡처했다가 뭐 오늘은 별로 그렇게 크게는 안 나는데 이 금융투자 물량을 보십시오. 이게 12월 29일 요때가 배당락이었잖아요. 아,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급격하게 들어왔던 금융투자 물량이 바로 물밀듯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이게 코스닥인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우량주들은 배당 많이 하죠. 역시 28일 배당락일 전까지 들어왔다가 바로 배당락일 5천억을 넘게 던졌고 지금 오늘도 많이 던졌는데 오늘 그리고 또 연금이요. 코스닥을 많이 팔았어요. 연초부터 1,500억을 판 것 같아요. 거래소 1,500억이 아니고 연금이 코스닥에 1,500억 팔았다는 건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얇은 상황에서 연금의 그런 수급 리스크가 코스닥을 오늘 같은 장, 어제 같은 장에 더 힘들게 만지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외국인은 보면은요, 이게 그죠? 외국인은요 그렇게 많이 팔았나? 오히려 1월 3일 연초부터 샀네? 코스닥은 어떻죠? 코스닥은 물론 팔았어요. 이게 아까 이거는 매크로 이슈가 되게 좀 큰 것 같아요. 성장주들. 우리나라 코스닥은 성장주가 정말 작년에 주도했던 2차전지 소재라든지 지금 게임, 메타버스, NFT 다 성장주잖아요. 그쪽을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렸고 지금 3일까지 잠깐 첫날 반짝했다가 주구장창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결국엔 제가 오늘 끄적이면서 좀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지금의 매크로 현상,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QT가 정말 이 3월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이게 같이 진행된다면 이때랑 금리 인상을 2년 동안 하다가 25bp씩 7번인가 했었죠. 7번인가 8번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번일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가 거의 2%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코로나로 지금 제로금리로 급격하게 내린 건데 어쨌든 올리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7번째인가 올렸을 때 그 이후부터 QT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자산의 연준의 자산이 4조 달러였고 지금은 8조 달러 2배 이상인데 이 규모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장주들 미국제 금리 10년물 이게 1.7% 레벨에 올라갔을 때 이게 결국엔 무차별적인 매도세가 나왔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거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거 다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성장주만 갖고 있는데 주분남 채널도 성장주만 추천했는데 그래 시클리컬 지금 사요. 연기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받치고 있고 그죠? 뭐 정유나 하학 뭐 미국처럼 운송 이런 쪽 그러니까 조선도 지금 수주가 상당히 터지고 있는데 그런 쪽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작년에도 미국채 금리 1.7% 올라갈 때 시클리컬이 잠깐 올랐었고 성장주가 노테이션이 섹터도 나왔는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이게 오래갈까? 여전히 저는 좀 동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시클리컬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시클리컬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반도체는 시클리컬이지만 성장 업종이죠. 반도체는 올해 오히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엔 기존 주도주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고민이 되는데요. 저도 답은 못 내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도 내일은 반등이 나오겠지 하는데 반등을 나올 때
비중을 줄여야 된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문득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게임, 그리고 최근에 계속 얘기한 P2E, NFT. 아까 제가 왜 CES 얘기를 노보과 NFT를 했냐면요. 이게 나아가는 방향은, 성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죠? 체인지? 노. 근데 지금 다른 시장의 노이즈, 이런 것들이, 그죠?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할인율이 여기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R이 올라가니까, 원래 R이 0일 때는 미래의 가치가, 그죠? 퓨처의 가치가 지금 현재 프레젠트로 가져와도 가치를 발휘했지만, 이게 할인율로, 이게 금리가 올라가서 할인율을 쳤을 때 미래의 가치가 지금의 가치로 고평가될 수는 없다. 이런 논리를 하면은 다 팔아야 되겠죠. 근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금리를 아무리 2%까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실질금리와 명목금리의 관계를 봤을 때, 실질금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대 레벨이라면은 뭐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즉 성장주들이, 그쵸?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뭐 퀄리티 주식이라고 애널리스트는 얘기하는데요. 그런 구조적 성장하는 종목들은 버틸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지금의 노이즈가 작년, 재작년에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던 그런 많이 오른 하이밸류 주식들을 때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고점을 잡으신 분들이 상당히 힘들 거고요.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저는 버텨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도저도 아니고 나는 현금을 들고 있다 하면은 좀 이번 1월 FOMC가 1월 말에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일단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 영상을 뭐 여기까지 보신 분들께 죄송스러울 수 있지만, 정답은 저도 못 드려요. 이거 누가 알겠어요. 정답을 드리는 분은 저는 뭐 진짜 점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팔아야 되냐, 셀 인 지금 패닉이죠, 약간. 그죠? 성장주들 셀이냐, 이건 아니다. 그죠? 연초에 이미 연말에 던져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식을 지금 들고 있잖아요. 90%, 100% 들고 있는 투자자가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빠졌는데 가격이 상당히 속락이 심했기 때문에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과 대출에 항상 말씀드린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 지금 여기서 던지는 건 좀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결론을 좀 내고 싶어요. 뭐 계속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할 거고, 마지막에 들으면, 야, 큐티 밸런스 그거 줄이면은 주식 팔아야 된다고 계속 했는데 왜 지금 팔지 말라는 거야, 주분남,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큐티를 축소할 수 있다, 이런 연준의 회의가 있었지만 그것도 확정된 거 아니고, 그냥 연준이 대단한 조직인 건 분명히 맞지만, 미국 금융시장을 이끌었던 건 맞지만, 연준이 작년에 일시적이라고 했던 인플레이션도 연준도 작년 내내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이번에도 결국 경기가 둔화되고, 여기에 따른 긴축을, 근데 경기가 둔화하면서 계속 이렇게 빠르게 하다가 잘못 방향이 틀어지면 연준은 다시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이나, 아니면 오히려 긴축이 아닌 다시 완화 정책으로 또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FOMC의 회의록이 상당히 매파적이었고, 상당히 시장에 부정적이었고, 자산 버블들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키는 그런 분명히 팩트는 맞았지만, 회의에서 나왔던 내용은 앞으로 논의해보겠다는 게 더 일단 큰 함축적인 의미라고 보고 있고, 역시 저도 3월에 테이퍼링이 끝날 때까지는 연준이 큐티는 하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요. 금리 인상을 그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 올려야지, 내년까지 올려야지 2% 레벨, 중립금리 레벨까지 올라갈 겁니다. 과거처럼 2년 있다가 큐티를 하지 않겠지만, 지금의 스탠스로 봤을 때 역시 여러가지 지표, 다음 주에 또 나오는 CPI 물가 지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고용, 이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태도는 작년에 일시적 인플레이션을 이제 인플레이션을 인정한다고 12월에 변화를 보여준 것처럼 또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도 예측을 못한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변수가 정말로 시장에 그동안 연준이 잘 대응했던 대응 방식과는 다를 정도로 많이 달랐다. 예측하기 힘들었다는 거고, 이번에는 또 연준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유동성을 너무 빨리 축소시키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건 시장은 맞지만, 그 부분을 연준이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 급하게 그죠? 자산을 매각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훌륭한 어떤 답이나 정답은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계속 업데이트 할 거고요. 이번 주 원래 픽 종목을 좀 자율주행과 AI 이전 쪽에서 찾아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걸 찾을 겨를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약속이 있어서 늦은 시간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또 영상 기다려주셔서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 너무 힘들지만 힘내시고요. 계속 이번 요새는 영상을 매일 올리진 않지만 이 영상을 연속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이 좀 고민해보고 그런 방향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